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등차 수열이 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거를 배웠냐면요.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걸 잘 관찰하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2가 커졌네요. 또 봤더니 2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또 2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2가 커졌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7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린 이렇게 숫자들을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하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숫자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첫 번째니까 얘를 첫째 항. 다시 한번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항이라고 하고 특히 저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숫자들을 더하고 있죠. 우린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되는 걸 우린 무슨 수열이라고 합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일정한 숫자를 앞으로 뭐라고 합니까? 공차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뭡니까? 오늘 배울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반항은 뭐이며 도대체 일반항을 왜 배우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일반항을 배우는 이유가 다시 일로 돌아와서 1, 3, 5, 7, 9가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3번째는 얼마 숫자가 오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5개만 썼는데 123번째가 어떤 숫자인지 알기 위해서 123개를 다 쓸 수는 없겠죠.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란 얘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린 뭘 알아야 된다?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21이란 숫자가 있다라면 이 숫자는 이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항은 언제 사용합니까? 몇 번째가 얼마냐? 얼마는 몇 번째냐? 이런 문제 풀 때 우리는 일반항을 사용합니다. 그럼 일반항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일반항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n번째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그럼 공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초항에, 그 다음에 공차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n을 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수 빼기 1 요렇게. 다시 뭐라고요? 말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요렇게 암기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암기 좀 시킬게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가만히 봤더니 n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n과 곱하기 관계. 누가 있어요? d가 있죠. 우리는 변수와 곱하기 관계 있는 걸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n과
곱하기 관계에 있는 걸 개수라고 하고 n의 개수가 뭐가 됩니까? 공차가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암기합시다. 그럼 하나만 살짝 연습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항이 4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다? 아,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이다. 왜 등차 수열이다? 식에 생긴 꼬라지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러면서 얘는 그러면 두 가지 구합시다. 우린 등차 수열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합니다. 그럼 첫째 항 구해볼게요. 첫째 항 얼마예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또 등차 수열은 첫째 항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공차가 중요합니다. 그럼 공차가 얼마입니까? n의 개수, n과 곱하기 관계에 있는 4가 공차가 되겠죠. 가능하시죠? 일단은 개념 수업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17년 6월 평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이란 말을 딱 보자마자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등차 수열이란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주어진 식을 누구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누구를 이용해서 공차만 이용해서 표현한다. 다시요. 등차 수열은 뭐라고요? 첫째 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표현한다. 그럼 아까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 뭐였어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그럼 다시 우리가 문제로 와서 여기에 A8이라고 돼 있죠? 그럼 A8은 뭐가 됩니까? 초항의 그 다음에 공차의 항수가 8이죠. 여기는 항수 빼기 1이라고 했죠?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이니까 1을 빼면 7이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A2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A2는 뭐가 됩니까? 초항의 공차의 항수가 2인데 1을 빼면 1 되겠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A1 플러스 7D는 A2가 있죠. A1 플러스 D에 더하기 12 이렇게 해서 일단 식 하나 만들어지고요. 가만히 봤더니 A1 지워지고 D를 이항시키면 6D는 얼마예요? 12. D 얼마예요? 2가 돼서 공차를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좀만 지울게요. 이번에는 이 식을 쳐다보면서 또 뭐합니까? 주어진 상황을 초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째 항, 초항은 그대로 초항. 여기 있는 A2는 우리 일반항, 오늘 일반항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초항의 공차의 항수가 2라고 돼 있죠? 1을 빼면 1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여기에 A3라고 돼 있죠. 항수가 얼마입니까? 3. 그럼 얘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초항의 공차의 항수가 3인데 1을 빼면 2가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그럼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A1, 3, A1 1D, 2D 더하면 3D
얼마 있습니까? 15가 있겠죠. 양쪽을 3으로 나누면 A1 플러스 D는 5가 되고요. 아까 우리 공차 2인 거 구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10번째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번째가 얼마냐? 아니면 어떤 수는 몇 번째냐? 이런 질문이 있다라면 무슨 문제다?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다. 그럼 재빨리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재빨리 일반항을 만들게요.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초항에 공차에 항수가 n이죠. 항수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에는 얘와 얘를 곱하면 2n,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얘와 합치면 플러스 1 되면서 n번째 항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a 10을 구하라고 했죠.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21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문제는 2017년 6월 교육청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좀 당부하겠습니다. 하나만 암기해 주세요. 암기할 때는 저처럼 말로 암기해 주세요. 세수 AB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을 2배한 게 양쪽을 더한 거와 같다. 다시 한번 살짝만 쓸게요. A랑 B랑 C가 있는데 세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뭐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운데 녀석을 2배한 게 양쪽을 뭐한 거와 같다? 더한 거와 같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세수 AB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을 뭐한 게? 2배한 게. 뭐한 거 같다? 양쪽을 더한 거와 같다. 근데 문제로 갔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가 4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는 요 3개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3과 A와 B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항을 뭐한 게? 2배한 게. 뭐한 거와 같다? 양쪽을 더한 거와 같다. 식 하나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요걸 또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요 세 녀석만 볼게요. 이번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B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운데 항을 2배한 게 양쪽을 뭐한 거와 같다?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뭐 하면 됩니까? 얘는 B는 2A-3 되고요. 그럼 여기서의 얘가 B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뭐 됩니까? 2배에 B 자리에 2A-3. 얘는 뭐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2. 그러면 정리하면 곱하면 4A-6. 얘는 A 더하기 12. A를 이항하면 3A, 이항하면 18.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6. 6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12에다 3 빼니까 B는 얼마예요? 9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07년 7월 교육청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은 모르지만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뭐 됩니까? 일반항 A에는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더하기 a1 되겠죠. 두 번째는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공차가 3이라고 합니다. 뭐 합니까? bn은 첫째 항 모르죠?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얘도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3 더하기 b1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요. an에다가는 3을 곱하고 bn에다가는 5를 곱한 다음에 더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위에 거에 3 곱하면 3an은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마이너스 6n 6 3a1 되겠죠. 밑에 거엔 bn에다가는 5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5를 곱하면 5bn은 5 곱하면 15n 5 곱하면 마이너스 15 5 곱하면은 5b1 되겠죠. 아, 식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도 좀만 더 쫓아가 볼게요. 두 개를 뭐 하라고 했어요? 더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an 더하기 5b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 위에 있는 녀석과 밑에 있는 녀석을 다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몇 n? 9n.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 두 개를 더하면 3a1, 5b1이 이렇게 되면서 뭔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와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합니까? 공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개념 수업할 때 뭐가 공차입니까? n의 개수를 공차라고 했죠. 그럼 봤더니 n의 개수가 얼마예요? n과 곱하기 관계에 있는 9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뭡니까? 얘가 공차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